자, 7월 3일 시장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날리긴 한데 최근에 이제 관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시장은 안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2507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어제 이어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현 자리에서는 반등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깨지고 올라갔어요. 802포인트 1포인트 정도 더 밀리고 반등을 하고는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시장 조정은 받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10분봉 상으로는 살짝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래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16포인트를 볼게요. 아까 보신 거는 일봉 차트고 지금 보시는 것은 10분봉 차트인데 10분봉 차트에서는 다시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긴 했습니다. 그렇죠? 잡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분봉으로 볼 때도 고점 부분 보이시죠? 고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점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넘어서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또 안정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코스닥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우리가 밀리면 3129포인트 근처에서는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41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장 움직임은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밀리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아직까지 돌파는 못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돌파되면 또 이전 고점 언제까지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위에 저항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아니면 내일 시장 정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지를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양대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보다는 코스닥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이제 여기서 그냥 붙게 되면 코스닥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또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들 종목군들 흐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매수, 코스닥에서는 매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언급을 해드렸던 3000당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패턴을 돌파를 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치고 올라갔을 때 처음에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여기 저항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항까지도 깔끔하게 지금 돌파를 해서 약간 좀 힘 있는 모습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은 참고 둘을 이어서 LNC 바이오도 5%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한번 꺼보면 수혜선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는 어제 요 추세선 부딪혔다 깨졌고 그 안에 위치를 하고 윗꼬리 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젠백스는 지금 뭐 그 정도 강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6400원 넘어서야지 공략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6400원 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 보이게 되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로노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휴메딕스, ABL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한번 해드렸어요. 중요한 가격은 요겁니다. 요거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강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8개월 이내에 못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가 1%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임상 2상, 임상 3상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비용 자체가 필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게 굉장히 좀 호재다 이렇게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금리가 낮아지면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들 종목들 외에 순매수하는 강세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보면은 파마리서치라든지 하는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서 역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휴메딕스라든지 젠백스 아까 얘기했던 요들 종목군들 강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성강밴드가 좀 치고 올라옵니다. 이전의 고점을 다시금 벗겨내면서 위쪽으로 방향성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전 고점 언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밀렸다가 이번에 첫 번째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못 가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피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강세 보이는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9%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동차입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기로 여러분들 접근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도 해드렸는데, 실제로 기아차의 경우에는 추세가 넘어선 지 좀 오래됐어요. 요때 저번에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요때였는데, 요때 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추세가 깨진 적은 없죠. 그렇죠? 저점이 깨진 적이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패턴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상단을 돌파를 해내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지금 추세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안에서는 일본하고 이제 미국 간의 관세가 결정이 됐습니다. 15% 정도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관세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25% 정도 지금 맞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일본도 원래 25%였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걸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에 작년에 2024년이죠. 2024년도에 팔았던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대수를 보면 많이 팔았다라고 하는 그 수준 자체가 145만 대 정도 됩니다. 145만 대 정도를 팔았고, 그런데 현대기아가 지금 미국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캐파가 완전히 풀로 다 돌리면 한 125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동차는 관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관세를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도 그렇고 아니면 일본도 그렇고 여덟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율이 30%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도 지금 다른 인근 국가 일본의 토요타라든지 캐나다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쪽에 부품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GM이라든지 하는 회사들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그러한 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관세가 15%까지 떨어진다면 우리 그 현대기아한테 우호적인 환경 자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이렇게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반증을 하는 부분은 부품 회사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는 SL이라든지 13% 오르고 있죠. 아니면 화신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관세 부분뿐만 아니라 현대기아가 GM 실적 나왔는데 GM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죠.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의 얘기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이제 자동차는 따라가실 때 굉장히 길게 가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예전에도 타이밍 나오고 난 다음에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시간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종목 가는 움직임 자체가 시간이 걸리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스가 4% 정도 강세인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저항선을 살짝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하락으로 가다가 횡보를 상방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면 공략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LG전자, 현대제철 이런 식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종목 움직임을 갖죠. 그 이전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강세였다면 강세입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자동차가 강세인데 종합주가 지수가 약세일 때 지금 강세라 가지고 어떻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굉장히 사고팔고를 굉장히 좀 편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인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배운 대로 시장 대응을 잘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